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공모주 소식 몇 가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크래프톤이 공모가를 낮췄죠. 그 뒤에 단편 영화 하나가 나왔는데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마동석 배우가 출연한 단편 영화였습니다. 그냥 마동석 배우가 때리는 영화였어요. 다른 거 없었고, 네, 그냥 때리는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 한 편 찍고 월트 디즈니와 우리가 같은 밸류를 받고 싶다라고 비교 기업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조금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역시 공모가를 낮춰줬고요. 공모가 가격 밴드가 45만 원에서 55만 원이었던 게 40만 원에서 49만 원 정도로 좀 하락했는데, 사실은 뭐 한 10% 정도 하락되는 거라서 크게 많이 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격 자체도 꽤 비싸 보이는데요. 왜 낮췄냐면 아무래도 금감원 행님들이 너희들 한번 다시 정정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신사답게 정정해를 얘기해줘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원게임 리스크라고 하죠. 아마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예전에 이제 펄어비스 관련해서 원게임이었던 게임 주식이 상장할 때 청약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비교기업 관련해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여론이 안 좋았다고 하죠. 요즘에는 이제 상장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지면 금감원 행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기업이 바뀌었는데요. 이전에 있던 해외 기업들은 싹 사라지고 우리나라 회사들만 쑥쑥 들어갔습니다. 요 기업 선정만 보면은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조금 상세히 살펴보면 내용이 크게 최초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머리를 싸매가지고 가장 많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겠죠. 예전에도 제 영상에서 한번 비판 했는데, 여기 2021년 실적을 이제 만들어낼 때 1분기가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서 곱하기 4 하는 방식이 말이 안 된다. 누구 2020년 보니까 4분기에 30%나 하락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방법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전체를 비교한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해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하지만 여기 크래프톤은 요 두 개를 평균을 내 가지고 이렇게 43.8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외국 기업 넣어도 45였는데 43.8이 뭐 44잖아요. 거의. 그래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뭐 할인율도 사실 뭐 거의 상당한으로 결정된다고 봤을 때 14%면 그렇게 뭐 썩 높은 할인율도 아니다라고 생각되어 있고요. 펍지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그라운드 제로 하고, 이 말기에 보면은 뭐 이 영상이 뭐 러시아에 퍼져가지고 흥행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추후에 다른 영화로 뭔가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드라마나 영화를 좀 많이 봤거든요. 좀 너무 급하게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나레이션이라든지 뭐 스토리라든지, 그리고 자막도 솔직히 요즘 괜찮은 유튜버들 많은데 뭐 어쨌든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엄복동이라는 영화를 만들어냈죠.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패스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공모 가격을 보고 한 번은 생각해서 뭐 균등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크래프톤은 패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펄어비스도 청약 미달이 되었었다는 점 생각하면 더욱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ST바이오 센서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청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들을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ST바이오 센서는 이전 영상에도 있지만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 델타 변이라는 무지막지한 놈이 생겨가지고 백신을 많이 받은 영국에서도 뭐 엄청나게 환자가 폭등하고 그 여러 백신을 많이 맞았던 나라에서도 다시 뭐 봉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다시 착용을 권장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일제히 반등을 했고요. 그때가 뭐 한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엄청 반등을 크게 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밸류를 더 높게 쳐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모가를 저번에 한번 다운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을 때 약간 메리트가 조금 생겨버렸다. 약간 생긴 게 아니고 생겨버렸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들이 SD 바이오센서에게 뭔가 좀 하늘이 덮고 있는 그런 느낌. 물론 코로나 없어져야 되는데 SD 바이오센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그 조영식 의장님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시는 것 같다. 이 가격 너무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격을 좀 할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멘텀이 생겼고, 그리고 이 SD 바이오센서는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개발도상국들이 더욱더 관리가 안 되거든요, 잘. 그래서 이런 해외 수출이 많은 SD 바이오센서가 시젠보다는 조금 더 높게 받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젠 주가가 84,000원 정도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 약 퍼가 한 7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게 이제 SD 바이오센서 공모가의 산출 기준을 보시면은 87,000원 이제 퍼 10.68 정도거든요. 그러면 52,000원이 공모가 밴드 상단인데요. 할인율도 괜찮습니다. 할인율도 40%. 기준이 6.33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시젠이 더 좋은 기업이다, 아니면 시젠이랑 뭐 진화키트 매한가지지 한다면은 그다지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해외 수출 비중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뭐 매출액이 얘네들이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거보다 뭐 조금 더 받는 거는 허용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격이 좋아진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비교하니까 그렇게 많이 싼 건 아니고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균등은 이제 중복 청약을 많이 할 수도 없는데, 균등은 이제 할 수 있는 SD 바이오 센서는 균등 정도는 이제 넣어도 될 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박 파파의 선택은 균등, 이렇게 알려드리고,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100% 균등 배정이에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게 20주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균등 배정하면 10주를 많이 신청하잖아요. 근데 카카오페이는 20주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추첨 확률이 매우 2배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약간 주식시장에 좀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흥행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조금씩 변화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 관련으로는 첫 단독 상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이름 그대로 페이 관련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업들도 페이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이 두 개 기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총이 엄청납니다. 670조, 806조. 그래서 이런 기업들과 비교해서는 도저히 밸류에이션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약간 좀 요거는 기본적인 분석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밸류를 쳐줄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할 기업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중국이 페이가 훨씬 더 많이 된다, 휴대폰으로 띡 찍어서 하는 결제를 더 많이 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예전에 세틀뱅크라고 하는 기업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결제 시장을 좀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특이한 요 벤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하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카드 단말기 한 개만 있죠. 근데 이게 바로 이 벤사의 단말기입니다. 원래 해외에 나가면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만 결제가 가능한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카드 회사마다 A라는 카드 회사, B라는 카드 회사 단말기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단말기 설치하는 것도 귀찮고 돈도 들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비자만 받습니다, 이런 거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스트코 많이 가시죠.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이런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런 문화 때문에 한 개 회사의 카드만 받는다. 지금 현대카드만 받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협의를 통해서 뭐 한 개 카드사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벤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왜 하냐, 페이보다
배은사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썼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이 힘든 중국이 훨씬 더 많이 발전했다라고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아주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도 역시 이런 회사들을 다 이겨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밸류를 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이 페이 회사들이 계좌하고 연결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계좌 연결할 때, 딱 결제를 할 때 이 계좌에서 쏙 빠져나가는 요거 도와주는 게 바로 세틀뱅크거든요. 그래서 이 간편 결제 시스템 세틀뱅크 투자했었고요. 지금도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아직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주가가 조금만 조정을 받아주면은 저는 언제든지 들어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페이 산업은 아까 설명했던 대로 중국에서 많이 쓰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 신용카드에서 신용카드 혜택이 줄어들면 점점 이 페이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엄청 편하거든요. 그래서 페이 산업은 커지겠지만 이런 회사들을 모두 다 이겨내야 하는 그런 그런 과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라는 뒷배가 있죠. 그래서 이 선물하기 기능 그리고 뭐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카톡에서 송금 주고받을 때도 돈을 주고받을 때도 계좌번호를 찍지 않아도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고민해야 되고 단점은 이런 금융당국 지적을 받았나 봐요. 과태료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뭐 경영 유의 조치, 자기 자본 비율 관련해서도 있고, 그리고 망분리. 사실은 해킹 당하면 끝이잖아요. 이거 우리 돈인데, 이게 해킹 당하면은, 얼마만큼 피해받았는지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금융기관으로서의 보안상을 좀 잘 갖췄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소식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 대화파파와 함께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